제게 거물 기찬의 하루는 새벽 5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30년 전 작은 건설업체에서 출발해 지금은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그룹을 이끄는 회장이 되었죠. 하지만 성공의 뒤안길에는 누구도 모르는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찬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는 지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준비 완료되셨습니까?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죠. 서울 한복판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이 저택은 기찬의 성공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두 개의 가정이 공존하고 있었죠. 첫 번째 가정은 기찬의 본처 정혜와 아들 준호, 그리고 최근 결혼한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정혜는 기찬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반자였죠.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집안 출신인 그녀는 기찬의 성공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기찬의 두 번째 아내 은서와 딸 민정이었습니다. 은서의 존재는 이 집에서 늘 어색한 것이었습니다. 정혜와 준호는 은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심지어 하녀보다 못한 취급을 받기도 했죠. 기찬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죠. 그녀는 언니의 죽음으로 인해 갓난아기 민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그때 은서에게 결혼한 척 자신의 집에 들어올 것을 제안했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방편이었죠. 은서의 언니였던 미영은 기찬의 비서였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그녀는 기찬의 일에 큰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둘 사이에는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관계가 있었습니다. 기찬은 이미 결혼한 몸이었고 미영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미영이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기찬은 당황했죠. 자신의 명성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는 냉정한 선택을 했습니다. 미영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그녀를 해고했죠. 자네가 누구의 아이를 가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기찬의 차가운 말에 미영은 절망했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19살 고등학생. 동생 은서를 혼자 키우며 살아가던 미영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 가혹했죠. 임신한 몸으로 갈 곳도 없던 그녀는 결국 동생 은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서는 언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죠. 하지만 미영의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정신적 충격과 임신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이 동시에 그녀를 짓눌렀죠. 출산 후에도 미영의 몸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이 그녀의 의지를 꺾어놓았죠. 동생 은서는 갓난아기 민정을 돌보며 동시에 언니를 간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만 갔죠. 결국 미영은 딸 민정을 어린 동생 은서에게 맡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서는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갓난아기를 혼자 키워야 하는 막막한 현실에 직면했죠. 기찬은 미영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기찬은 그때 은서에게 두 번째 부인으로 집에 들어올 것을 제안했죠.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방편이었죠. 이미 정혜라는 본처가 있는 상황에서 은서를 정식 아내로 맞이할 수는 없었지만 그녀와 민정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이 모든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막고 싶었습니다. 은서는 언니의 죽음과 조카의 양육 문제로 막막한 상황이었죠. 기찬의 제안은 그녀에게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기찬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사업 계약이 있는 날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집에 남겨둔 두 가정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은서가 정혜와 수진 사이에서 받는 냉대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기찬은 지난 15년 동안 은서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죠. 그녀는 단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죠. 기찬이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
집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준호의 아내 수진이 시어머니 정혜와 함께 쇼핑을 나가기로 한 날이었죠. 하지만 수진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백화점에서 새로 들어온 명품 가방 구경하러 가실까요? 수진은 달콤한 목소리로 정혜에게 말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집안에서 자란 수진은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혜는 수진의 제안에 기뻐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쇼핑을 나가는 것은 그녀에게 큰 즐거움이었죠. 두 사람은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은서는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7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녀의 자리는 애매했죠. 정혜는 은서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준호 역시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인 은서를 불편해했습니다. 엄마, 빨래 좀 개서 방에 넣어주세요. 딸 민정이 학교에서 돌아와 은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17살이 된 민정은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녀는 은서를 친어머니로 알고 있었고 기찬을 친아버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어릴 때부터 이 집에서 조심스럽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기찬은 그녀를 챙겨주려고 노력했지만 두 번째 부인의 딸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었죠. 본처 정혜와 이복 오빠 준호 그리고 새로 들어온 수진까지 모두 민정을 진짜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면서 민정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소극적으로만 지내지 않게 되었죠. 특히 어머니 은서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서는 민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죠. 언니 미영의 죽음과 그 진실을 혼자 감춰야 하는 무게가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숙제는 다 했니? 네, 엄마. 그런데 엄마, 왜 준호 오빠 어머니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민정의 질문에 은서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민정도 이 집에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명확히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은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민정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편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친 정혜와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정혜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비싼 선물까지 사드렸죠.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나간 사이에 은서 씨가 거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네요. 수지는 일부러 트집을 잡았습니다. 사실 은서가 거실을 깨끗하게 정리해 두었지만 수지는 무언가 문제를 만들고 싶었죠. 정혜는 수진의 말에 동조하며 은서를 불러들였습니다. 은서 씨, 이리 와보세요. 정혜의 차가운 목소리에 은서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랐지만 정혜의 표정만 봐도 또 다른 질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희가 외출한 사이에 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네요. 이게 뭡니까? 정혜는 소파 위에 작은 먼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은서는 그 먼지가 정혜와 수진이 돌아온 후에 생긴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더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네요.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그녀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은서 씨가 이 집의 규칙을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엄하게 가르쳐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수진의 말에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은서를 가족이 아닌 하녀로 대하고 있었죠. 은서는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그때 민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질책받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민정은 정혜와 수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오빠 어머니,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나요? 민정의 질문에 정혜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민정을 진짜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수진 역시 민정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이가 어른 일에 끼어들면 안 되지. 방으로 들어가. 정혜의 차가운 말에 민정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이제 17살이 된 민정은 그냥 물러서지 않았죠.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지 모르세요?
민정의 당당한 말에 정혜와 수진은 놀랐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이던 민정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처음이었죠. 이 아이가 지금 어른한테 대드는 거야? 정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물러서지 않았죠. 은서는 딸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감히 정혜에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은서와 민정의 입지를 더욱 약화시키고 싶었죠. 그래야 자신의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차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계약이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되어서였죠.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거실에는 정혜와 수진이 앉아 있었고 은서는 보이지 않았죠. 여보, 일찍 오셨네요. 정혜가 기찬을 반겼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수진 역시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죠.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기찬의 질문에 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정혜는 은서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죠. 그냥 무시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이 집에 들어온 후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은서 씨와 민정이 때문에 집안이 조금 시끄러웠어요. 수진이가 집안 규칙에 대해 조금 말했을 뿐인데 민정이가 버릇없이 대들더라고요. 정혜의 말 뒤에는 수진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수진은 교묘하게 정혜의 마음을 돌려놓았죠. 은서가 이 집에서 너무 편하게 지낸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혜 역시 점점 은서에게 적대적이 되어갔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말해봐. 아버님, 정말 별일 아니었어요. 제가 은서 이모님께 집안 정리에 대해 조금 말씀드렸을 뿐인데 민정이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죠. 수진은 이 집에 들어온 후부터 은서와 민정의 존재가 거슬렸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유일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수진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정혜에게 은서가 집안일에 소홀하다는 식으로 넌지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점차 정혜의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그때 은서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죠. 기찬은 은서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은서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기찬의 말에 정혜와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기찬이 가정사에 깊이 개입하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기찬과 은서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17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둘만의 진솔한 대화는 거의 없었죠. 기찬은 항상 은서를 대할 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요. 기찬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은서는 잠시 놀랐습니다. 그동안 기찬이 이렇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별일 아니에요. 제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수진 씨가 조금 주의를 주셨을 뿐이에요. 정말 그런 거예요? 민정이가 왜 화를 냈을까요? 기찬의 질문에 은서는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수진이 들어온 후로 집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정혜는 원래 은서를 무시하기만 했는데 수진의 영향으로 점점 더 적극적으로 은서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은서의 대답에 기찬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때 민정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기찬은 서재에서 나왔죠. 민정아, 이리 와봐. 기찬의 부름에 민정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민정은 원래 집에서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들어온 후로는 달라졌죠. 어머니 은서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 점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빠한테 말해볼래? 기찬의 질문에 민정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아빠, 수진 언니가 엄마를 너무 심하게 혼냈어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먼지 하나 때문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민정의 말을 들으며 기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정혜와 수진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그리고 수진 언니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지만 엄마한테만은 정말 못되게 해요.
정혜 이모님도 수진 언니가 온 다음부터 엄마한테 더 심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민정의 말에 기찬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수진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죠. 민정아, 내가 엄마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네, 아빠. 엄마는 항상 참기만 하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민정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기찬은 갑자기 미영을 떠올렸습니다. 민정이 커갈수록 미영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였죠. 미영도 이렇게 당당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7년 전 자신이 미영을 버렸을 때 그녀가 얼마나 절망했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죠. 그리고 그 딸인 민정이 이제 어머니 은서를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기찬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정혜와 수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수진은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기찬의 눈에는 이제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정혜, 수진 씨,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기찬의 진지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긴장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기찬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은서 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다면서요? 기찬의 직설적인 질문에 수진의 완벽한 가면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표정을 바로잡았죠. 아버님, 그건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까지. 오해라고요? 그럼 사실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기찬의 차가운 목소리에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자신을 좋게 봐주던 시아버지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진 것이죠. 여보, 수진이도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인데. 정혜가 수진을 감싸려 했지만 기찬의 표정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위해서라고요? 17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아온 가족을 그렇게 대하는 게 집안을 위한 일인가요? 기찬의 말에 정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수진의 영향으로 은서에게 더 가혹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찬은 갑자기 지난 17년이 떠올랐습니다. 은서가 이 집에 온 이유, 민정의 진짜 정체성, 그리고 미영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죠. 그리고 커가는 민정을 볼 때마다 미영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두 사람을 지금까지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앞으로 은서 씨와 민정이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들도 이 집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기찬의 단호한 말에 정혜와 수진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찬이 이렇게 강하게 은서 편을 든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기찬의 마음속에는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미영에게 했던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은서와 민정만은 제대로 보호해야 한다고 다짐했죠. 기찬의 단호한 경고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죠. 수진은 시아버지 앞에서는 더욱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지만 뒤에서는 오히려 더 교묘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요즘 은서 이모님 편만 드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수진은 기찬이 회사에 간 사이 정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죠. 저는 정말 이 집을 위해서 한 일인데 마치 제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오해받고 있어요. 수진의 연기에 정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정혜도 기찬이 갑자기 은서 편을 든 것이 불만이었죠. 그러게 말이야. 은서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정혜의 말에 수진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이간질이 성공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편 은서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자신을 보호해 준 것은 고마웠지만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죠. 정혜와 수진의 시선이 더욱 차가워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정이 부엌으로 들어와 은서에게 물었습니다.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은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 민정아. 아빠가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 하지만 정혜 이모님과 수진 언니 표정이 더 무서워졌어요. 민정의 말에 은서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관찰력이 맞았기 때문이죠. 그날 저녁 식사 시간 기찬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던 것이죠. 가족들은 이미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요. 기찬이 자리에 앉자 정혜가 밥을 떠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죠. 여보, 오늘 준호가 전화했어요. 다음 주에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혜는 일부러 아들 준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였죠. 그래, 준호가 요즘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기찬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 민정에게 향했죠. 민정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찬이 볼 때마다 미영의 모습이 겹쳐 보였죠. 특히 민정이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민정아, 요즘 학교는 어때? 기찬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정은 놀랐습니다. 평소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일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좋아요, 아빠. 다음 달에 학교에서 발표 대회가 있어요. 그래? 어떤 주제로 발표하는데?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에요. 민정의 대답에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가족의 의미라는 주제는 너무나 민감한 것이었죠. 수진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그런 주제는 좀 무겁지 않을까? 다른 걸로 바꿔보는 게 어때? 왜요? 저는 정말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볼 게 많아서. 민정의 대답에 수진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기찬이 있는 자리에서는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죠. 아니야, 좋은 주제인 것 같은데. 민정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기찬의 말에 민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의 지지를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식사 후 기찬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자꾸 민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미영의 기억이 함께 떠올랐죠. 기찬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영이 비서로 일할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녀는 사진 속에서도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기찬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7년이 지났지만 죄책감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죠. 그때 서재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죠. 아빠 안 주무세요? 민정아, 들어와. 민정은 서재로 들어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기찬은 재빨리 사진을 서랍에 넣었죠. 아빠, 오늘 저를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발표 대회 때문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무슨 고민? 가족이라는 게 정말 뭘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혈연 관계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마음이 중요한 건지. 민정의 말에 기찬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직 진실을 모르는 딸이지만 이미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민정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처럼 저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민정의 순수한 대답에 기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은서가 얼마나 민정을 잘 키웠는지 알 수 있었죠. 그래, 민정아. 너 말이 맞아.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야. 기찬의 말에 민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기찬의 마음은 무거웠죠. 민정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정이 방으로 돌아간 후 기찬은 다시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미영의 밝은 미소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미영아, 민정이가 이렇게 잘 자랐어. 은서가 정말 잘 키웠지. 하지만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어. 기찬은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기찬이 회사에 가고 난 후 수지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혜를 부추겨 은서에게 더욱 엄격하게 대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아버님이 안 계실 때 집안 규칙을 다시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은서 이모님이 너무 느슨해지신 것 같거든요. 수진의 말에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기찬이 은서 편을 든 것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은서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은 기찬이 없을 때를 노려 더욱 교묘하게 은서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민정의 분노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수진의 본격적인 괴롭힘은 기찬이 해외 출장을 떠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중국 출장이었죠. 수진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안 계시는 동안 집안을 제대로 정리해야겠어요. 은서 이모님이 요즘 너무 건방져지신 것 같아요. 수진은 정혜 앞에서 교묘하게 말했습니다. 정혜는 이미 수진의 말에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죠. 그래, 기찬이가 너무 감싸주니까 버릇이 없어졌어. 정혜의 동의를 얻은 수진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은서의 일상이었죠. 은서 이모님, 오늘부터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집안 청소부터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모든 방의 침구를 매일 갈아주셔야 해요. 수진의 무리한 요구에 은서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죠. 은서에게는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서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언니 미영 덕분에 미술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며 미술 학원비를 대주었죠. 하지만 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찬과의 결혼은 은서에게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집에서 무시당하고 냉대받더라도 최소한 생활의 안정은 보장되었고 그 덕분에 꾸준히 그림을 그릴 수 있었죠. 은서는 작은 다락방을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피난처였죠. 언니 미영을 그리워하며 그린 그림들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서의 순순한 대답에 수지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과도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죠. 아, 그리고 식사는 저희가 다 드신 후에 하세요. 가족이 먼저 먹고 나서 남은 걸로 드시면 돼요. 이 말을 들은 민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엄마도 이 집 가족인데 왜 남은 걸로 먹어야 하나요? 민정의 분노에 수지는 오히려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정아, 이 집에는 순서라는 게 있어. 본처이신 어머니와 장남인 준호 오빠 그리고 장남의 부인인 내가 먼저고 그 다음이 너희 차례야. 수진의 냉정한 말에 민정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서열을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민정은 아버지에게 이런 상황을 말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 아버지를 어려워했고 이런 일로 전화를 거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게다가 어머니 은서가 항상 참고 견디라고 했기 때문에 더욱 망설여졌습니다. 은서는 사실 민정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20살이 되어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조용히 이 집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은서의 옷차림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죠. 은서 이모님, 그 옷은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좀 더 단정한 걸로 입으세요. 은서가 입고 있던 것은 평범한 블라우스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트집을 잡고 싶었죠. 그리고 화장도 너무 진해요. 이 집에서는 자연스러운 게 좋겠어요. 은서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찬의 출장 일정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중국 측 파트너사의 사정으로 미팅이 갑자기 취소된 것이죠. 회장님, 내일 예정이었던 미팅이 취소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의 보고에 기찬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즉시 결정을 내렸죠. 그럼 내일 첫 비행기로 서울 돌아가는 걸로 해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기찬은 예정보다 사흘 일찍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았죠. 다음 날 오후 기찬은 조용히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거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찬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죠. 은서 이모님, 지금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제가 시킨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수진이 은서 앞에 서서 고압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민정이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은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기찬의 혈압이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고 계속 지켜봤죠. 사과로는 부족해요. 벌을 받아야죠. 오늘부터 일주일간 하루에 한 끼만 드세요. 수진의 말에 민정이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수진 언니, 그건 너무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한 끼만. 민정아,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조용히 해. 수진이 민정을 제지했지만 민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조용히 할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민정의 당당한 항의에 수진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죠. 이 버릇없는 것이. 수진의 손이 은서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찰싹. 은서의 뺨에 수진의 손바닥이 내리쳤습니다. 은서는 비틀거리며 한쪽으로 넘어졌고 민정은 충격에 빠져 어머니를 바라봤죠. 바로 그 순간 기찬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기찬은 자신의 두 번째 아내가 뺨을 맞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수진이 손을 들고 서 있는 모습까지.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기찬의 얼굴이 순식간에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보여준 적 없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죠. 뭐 하는 거요? 기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기찬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차가웠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죠. 수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며 급히 손을 내렸습니다. 아,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수지는 당황한 채로 말했지만 기찬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은서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은서의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은서야, 괜찮아? 기찬이 은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은서는 놀란 표정으로 기찬을 바라봤죠. 17년 동안 살면서 기찬이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 준 적은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은서가 일어나려 하자 기찬이 직접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수진을 바라봤죠. 수진아, 방금 뭘 한 거야? 기찬의 질문에 수진은 머리를 빠르게 돌렸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해야 했죠. 아버님, 그건 민정이가 너무 버릇없이 행동해서 제가 순간적으로. 민정이가 뭘 잘못했기에 은서를 때린 거야? 기찬의 차가운 질문에 수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수진 언니가 엄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고 했어요. 민정의 말에 기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죠. 정말 그런 말을 했나? 아버님, 그건 집안 규칙을 정리하려고. 집안 규칙이라고? 기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죠. 수진아, 내가 언제부터 이 집의 규칙을 정하는 사람이 되었나? 그리고 가족을 때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 기찬의 호통에 수진은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시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그때 정혜가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소리를 듣고 온 것이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정혜는 기찬의 분노한 표정과 은서의 부은 뺨을 보고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수진이가 은서를 때렸어. 기찬의 간단한 설명에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행동할 줄은 몰랐죠. 수진아, 그게 정말이야? 정혜의 질문에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이 집을 위해서 한 일인데. 민정이가 너무 버릇없이 행동해서 순간적으로. 버릇없이 행동했다고. 기찬이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정이가 자기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한 게 버릇없는 행동이야? 오히려 당연한 일 아닌가? 기찬의 말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한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죠. 아버님, 그건 집안을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가족을 하녀처럼 부리는 건가? 기찬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기찬은 천천히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부은 뺨을 보니 가슴이 아팠죠. 17년 전 미영을 버렸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은서야, 병원에 가보자. 기찬의 배려에 은서는 당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라고? 뺨이 이렇게 부었는데? 기찬은 은서의 상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민정아, 엄마 얼음 가져다 드려. 네, 아빠. 민정은 급히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죠. 기차는 다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위치인지 잊은 것 같구나. 아버님, 너는 이 집의 며느리일 뿐이야. 은서는 내 아내고 민정이는 내 딸이야. 내가 그들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어. 기찬의 단호한 말에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 집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죠. 그리고 정혜. 기찬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도 수진의 행동을 방조한 책임이 있어. 나는 당신에게 죄인이지만 그래서 평생 존중하고 당신을 위해 힘썼어. 은서와 민정이는 우리 가족이야.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 정혜는 기찬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수진의 영향으로 은서에게 너무 가혹했다는 것을 깨달았죠. 민정이 얼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기찬은 직접 수건에 얼음을 싸서 은서의 뺨에 대어줬죠. 아파? 기찬의 부드러운 질문에 은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7년 동안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미안해, 은서야.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기찬의 사과에 은서는 놀랐습니다. 기찬이 자신에게 사과하는 것은 처음이었죠.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내일 준호와 함께 이야기하자. 오늘은 이만 올라가. 기찬의 차가운 말에 수지는 할 수 없이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죠. 기찬은 은서와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들을 제대로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기찬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더 큰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기찬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죠. 은서가 맞은 뺨이 자꾸 떠올랐고 무엇보다 17년 동안 자신이 놓쳤던 것들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기찬은 서재에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점심에 집에 와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미팅 취소해. 이게 더 중요해. 기찬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거실에서는 아침부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어젯밤 일로 인해 한숨도 자지 못했죠. 그녀는 어떻게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정말 저도 당황해서 그랬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수진이 정혜에게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정혜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래도 손을 들면 안 되지. 기찬이가 얼마나 화났는지 봤잖아. 정혜의 말에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어머니, 사실 저는 이 집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은서 이모님이 너무 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그때 민정이 학교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진의 말을 들은 민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수진 언니, 아직도 그런 말을 하세요? 우리 엄마가 뭘 편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민정의 당당한 목소리에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기찬이 보호해준 이후로 민정이 더욱 당당해진 것 같았죠. 민정아,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어른이라고 다 맞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이 집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민정의 말에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민정이 이렇게 자신에게 맞서는 것이 당황스러웠죠. 그때 은서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왼쪽 뺨에는 여전히 어제의 상처가 남아 있었죠. 민정아, 학교 가야지. 늦겠어. 은서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을 째려보는 것은 잊지 않았죠. 엄마, 저 없을 때 괜찮으시죠? 민정의 걱정에 은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어서 가. 민정이 학교에 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여전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준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각한 목소리 때문에 내내 불안했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앉아라. 내 아내와 이야기할 게 있어. 기찬의 말에 준호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어제 수진이가 은서를 때렸어. 기찬의 직설적인 말에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가? 응. 내가 직접 봤어. 기찬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충격에 빠졌죠.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준호의 질문에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빠, 저는 정말 이 집을 위해서 가족을 때렸다고.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도 수진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수진아, 내가 없는 동안 은서한테 뭘 했는지도 다 들었어. 기찬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하라고 했고 가족이 다 먹고 난 후에 남은 음식으로 식사하라고 했다면서. 준호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수진아, 그런 말을 정말 했어? 오빠, 그건. 수진이 변명하려 했지만 기찬이 말을 끊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 사실이니까. 기찬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내 아내를 제대로 교육시켜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야. 기찬의 경고에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처음이었죠. 아버지, 제가 수진이한테 잘 말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 은서와 민정이는 우리 가족이야. 더 이상 무시당해서는 안 돼. 기찬의 말에 수진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는 없었죠. 그때 기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죠. 예, 회장입니다. 뭐라고? 지금 당장? 기찬은 전화를 받으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긴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았죠. 알겠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기찬은 전화를 끊고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어. 저녁에 와서 다시 이야기하자. 기찬이 급히 나간 후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없는 지금 분위기를 바꿔야 했죠. 오빠, 저는 정말 이 집을 위해서 한 일인데 아버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내가 너무 나갔어. 오빠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준호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는 은서 이모와 민정이한테 함부로 하지 마. 알겠어? 준호의 단호한 말에 수진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더욱 커져갔죠. 그날 저녁 민정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제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꼈죠. 엄마, 오늘은 어떠셨어요? 민정의 질문에 은서는 조금 더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았어. 아빠가 보호해 주셔서. 은서의 말에 민정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진을 경계하고 있었죠. 그날 밤 기찬은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회사 일이 생각보다 복잡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기찬은 은서의 방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죠. 은서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문이 열리자 은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기찬이 이렇게 찾아온 것에 놀랐죠. 뭔가 할 말이 있어. 기찬과 은서는 조용히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죠. 은서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기찬의 사과에 은서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미영이 일 때문이야. 기찬의 말에 은서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17년 동안 누구도 언니 미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기찬이 그 이름을 꺼낸 것이죠. 언니 이야기는 왜? 은서야, 이제 그만 숨기고 싶어. 미영이에 대한 진실을, 민정이에 대한 진실을 말이야. 기찬의 목소리에는 깊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기찬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죠. 민정이를 볼 때마다 미영이가 떠올라.
특히 요즘 민정이가 너를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래.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살아왔는지를. 기찬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서야, 내가 민정이에게 사실을 말할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내 죄를 직접 사죄하고 싶어. 기찬의 진심 어린 부탁에 은서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17년 동안 숨기기만 했어. 미영이를 버린 것도, 민정이가 내 딸이라는 것도, 너희에게 빚진 것들도 모두 숨기고만 살았어.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살고 싶어. 그리고 너희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싶어. 자유라는 게 무슨? 민정이를 내 딸로 호적에 올려서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고 너는 하고 싶었던 미술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나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거야. 그리고 기찬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원한다면 민정이를 데리고 원하는 곳에서 살아도 돼. 더 이상 이 집에 묶여 있을 필요 없어. 기찬의 말에 은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상상해 본 적 없는 제안이었기 때문이죠. 왜 갑자기?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미영이한테 했던 잘못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너희만큼은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기찬의 진심에 은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갑작스러웠죠. 민정이한테 말씀드려보세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민정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온 것이죠. 엄마, 아빠?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민정이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민정아, 잠깐 앉아봐.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기찬의 말에 민정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기찬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17년 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민정아, 너의 친엄마는 은서가 아니야. 은서의 언니였던 미영이가 너의 친엄마고 나는 너의 친아버지야. 기찬의 고백에 민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무슨? 미영이는 내 비서였어. 그리고 우리 사이에 너라는 소중한 생명이 생겼지. 하지만 나는 그때 겁쟁이였어. 기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결혼한 몸이라는 핑계로 미영이를 버렸어. 임신한 채로 혼자 두고 모른 척했지. 민정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이는 너를 낳고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은서가 19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너를 키우게 되었지. 기찬이 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감추려고 은서와 결혼한 척했어. 가까이 두고 너희를 보호했다는 명목하에 너희를 방치하고 말았어. 자꾸 너희를 볼 때마다 밀려드는 죄책감에 도망치고 말았지. 기찬은 민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정아, 아빠가 미안해. 너의 친엄마를 버리고 너를 숨기고 은서를 힘들게 한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그럼 제 진짜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민정이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민정아, 다 괜찮아.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짜 내 딸이야. 은서의 말에 민정은 은서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예요. 엄마가 맞아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 진짜 엄마예요. 민정의 말에 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찬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아빠가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너를 내 딸로 호적에 올려서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고 은서에게는 하고 싶었던 미술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지원해 줄 거야. 기찬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곳에서 살아도 돼. 더 이상 이 집에 묶여 있을 필요 없어. 민정과 은서는 기찬의 말에 놀랐습니다. 아빠, 그럼 저희가 이 집을 떠나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 민정아. 너희에게 진짜 자유를 주고 싶어. 내 죄 때문에 묶어둘 수는 없어. 기찬의 말에 은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응, 은서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민정이 기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에게는 아버지를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평생 어머니에게 사죄하고 사셔야 해요.
기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민정아. 그리고 미영이. 너의 친엄마에게도 매일 사죄할 거야. 다음 날 기찬은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수진을 불러 마지막 통보를 한 것이죠. 수진아, 짐을 싸라. 이 집에서 나가야겠어. 기찬의 차가운 말에 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어제까지의 일들로 충분해. 더 이상 이 집에서 가족들을 괴롭힐 수는 없어.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어. 내가 선택한 길이야. 기찬의 단호한 말에 수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도 아내의 행동에 실망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며칠 후 기찬은 약속대로 민정이를 자신의 딸로 호적에 올리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은서에게는 미술대학원 진학을 지원해 주었죠. 은서와 민정이는 고민 끝에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틀리에가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간 것이죠. 기찬은 그들이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은서야. 민정이를 훌륭하게 키워줘서. 그리고 미안해, 너무 늦어서. 날 용서해 주기를 바래. 괜찮아요. 이제라도 용기를 내주셔서 고마워요. 은서의 대답에 기찬은 안도했습니다. 민정이가 기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가끔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아빠도 행복하세요. 너희가 행복한 게 아빠의 행복이야, 민정아. 그렇게 기찬은 비로소 17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서와 민정이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죠. 수지는 집에서 쫓겨난 후 자신의 행동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정혜도 그동안 은서에게 했던 일들을 반성하며 조용히 지내게 되었죠. 기찬은 매일 밤 미영의 사진 앞에서 다짐했습니다. 미영아, 이제야 내가 바랐던 대로 해줄 수 있게 되었어. 민정이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줬고 은서도 자유롭게 해줬어.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는 은서와 민정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자유를 얻은 그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죠. 기찬의 길고 긴 속죄는 끝이 났고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텔레비전 속 기찬의 인터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기찬이 민정이를 정식으로 자신의 딸로 인정한다는 기사가 나온 것이죠. 기찬 회장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둘째 딸을 정식으로 후계자 후보로 발표했다. 수지는 리모컨을 내려치며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죠. 이 모든 게 그 여자들 때문이야. 은서, 민정이. 수지는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날짜가 있었죠. 바로 한 달 후였습니다. 기다려. 내가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야. 수진의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은서, 민정이. 그리고 기찬. 너희가 나한테 한 일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수지는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기찬의 과거 사업 관련 자료들과 몇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죠. 그녀가 이 집에 있는 동안 몰래 수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이야. 수진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